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주교대에 합격한 배소민 학생의 합격 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마산 쪽에 학교를 다녔는데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물론 여학생이었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창을 잘 불렀습니다. 판소리죠. 공부하는 과정 속에 춘향과 흥부가 등을 아주 신명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주교대 시험 볼 때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 영리한 학생은 창을 정말 불렀습니다. 그래서 진주교대 교수님께서 너무너무나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요나 팝송 정도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판소리, 창을 부른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이게 바로 합격의 원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배소민 학생 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저에게 보내준 합격 수기를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대 합격에만 머물지 않은 김항식 선생님 수업 그랬습니다. 저는 현장 강인 추석 특강을 신청하면서 김항식 연구소 선생님들을 처음 만나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5학년대 합격한 거니까 이제 사실 이것은 제가 양평동에서 김항식 연구소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 이제 지금 거기 여러분 지금도 아주 훌륭하게 잘 운영하는 그 컨설팅 우리 김한 선생님, 원육 선생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고생한 내용들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교대에 입학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 않았고 회장을 맡고 있으니 면접 정도는 잘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교 학생회장 나오네요. 하지만 첫 강의를 듣고 저는 스스로가 우물안의 개구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만했던 저는 친구들의 실력과 그 분위기에 눌려서 첫날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들었지만 다음날부터 용기를 내서 말씀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김항식 선생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동료와 함께 개선했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그랬나 보죠. 상당히 잘했는데 뭐 개선할 점이 있을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는 이렇게 배우고 이제 그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었으니까요.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마산에 내려가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긴 사투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여기서 배운 서울말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너 네 본래의 모습을 보여라고 하는 거죠. 폼 잡지 마라. 옛날 네 색깔 보여라.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정말 잘 발음이나 또 이런 것들을 표준어를 배워가지고 갔는데 학교 가서 그렇게 하니까 너 낯설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생각나는데 배수민 선생 지금 교사 돼 있겠죠? 나중에 그 연락해서 이 합격 수기 함께 좀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재밌네요. 그래서 김항식 선생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동료와 함께 개선했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김항식 선생님의 섬세한 지도와 또 김한 선생님의 탄탄한 수업 진행 덕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교대에서 정말 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양평동에서 이제 김항식 연구소를 내면서 이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김한 선생님과 이제 함께 하면서 이제 지금은 뭐 각각 자기의 색깔을 내면서 독특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시죠, 김한 선생님. 그래서 그때 그 따뜻하게 이제 지도를 해주셨던 거죠. 현장 강의에서는 선생님들부터 면접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팁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조언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수정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제 자기소개서 다시 읽어보니 교대에 원하는 인재생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고 자랑만 나열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꼭 자기소개서에 잘한 일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더 인상 깊다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친구가 학생회장에다 능력이 있고 또 전교 수익권의 성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거죠. 근데 사실 그거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겸손과 경청이라고 하는 좀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좀 겸손한 모습을 지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경청. 여러분, 자소서 쓰는 과정도 겸손과 경청이 매우 필요해요.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쓰는 과정 속에서도 이것을 읽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문학을 전공해서 표현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글을 쓰든 말하든 겸손과 경청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각 교대에 원하는 인재와 추구하는 교사상을 알아보고 문항별로 그 가치관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5곳의 교대에 1차 합격하여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강의의 매력에 빠져 추석 특강 이후의 강의는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진주에서 계속 올라왔거든요. 물론 인강으로도 면접을 준비할 수 있었겠지만 직접 수업에 참여하면서 김항 선생님 앞에서 면접을 연습하고 감을 익혀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대처해봄으로써 효율적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 모르고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도 알고 고칠 수 있어서 면접뿐만 아니라 제 언어 생활을 개선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입시를 앞둔 시기였지만 수업은 딱딱하지 않고 따뜻했으며 갈수록 무르익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특강은 매번 한 명의 낙오지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특강을 수강한 친구들 모두 12월에 행복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소서 지도에서 합격한다는 것은 100% 장담하기 힘들거든요. 100% 장담은 또 불가능하고요. 또 자소서뿐만 아니라 생기부 있잖아요. 내신 등등이 있어서 자소서로 합격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 합격 통하고 2차 면접은 글쎄요, 100% 합격, 이건 역시 오만한 일이지만 아마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적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매년 400, 400명씩 합격생이 배출됐거든요. 김항시 연구소에서. 한 해에 한두 명 정도 면접에서 실패하지 않았을까? 근데 자소서에서는 100% 합격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가 많잖아요. 근데 구술 면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들 아마 모두 다 합격했던 것 같아요. 또 현장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공부한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 친구들이 교대에 입학하기 위해 내가 이겨야 할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른 학생 합격수기 읽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 했죠. 여기는 경쟁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형제 자매처럼 동반자가 되고 조금 부족하면 격려 위로해주는 따뜻한 우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진주교대 집단 면접을 볼 때 집단 특강, 면접 특강에서 같이 면접 준비를 한 친구와 저에 배정됐습니다. 김항시 연구소에서 함께 진주교대 준비한 학생과 같은 조에 들어갔다. 여러분,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오히려 그 친구가 붙고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라고 생각 들지 모르지만 거기서 같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서 다 합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함께 면접을 공부한 친구와 같은 조에 된다면 어떻게든 저 친구보다 두각을 드러내야 한다는 경쟁의식이 생길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친구와 부담 없이 편하게 집단 면접을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저는 15학번으로 나란히 진주교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학수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전까지 면접은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말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 듣기 전에입니다. 또 면접 카드를 만들어 문항과 답을 암기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암기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키워드만 넣고 얼마든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썩 좋진 않거든요. 시끄럽다 그래요, 교수님이. 그리고 따뜻한 선생으로 교단에 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던데요. 천천히 차근차근 또박또박 하면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하겠다. 그리고 학생들의
가슴을 보듬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는 김항식 연구소에서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제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대화하듯이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똑바른 자세로 그리고 정선된 언어로 질문에 최적화된 답변을 하되 부모님과 대화하듯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면접 기간에서도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무조건 유창하게 모범 답안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교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완벽한 이미지보다는 따뜻한 이미지로 비춰줄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1분 동안 그 많은 것들을 신경 쓰면서 이야기를 하려니 힘들었지만 나중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면접에 대한 팁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데에는 스토리텔링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토리텔링을 끊임없이 과제를 주고 수십 개, 수백 개 우리 연구소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 하루에 10개씩 해서 뭐 100개씩 훈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충실히 수행해냈죠. 여러분 이 소재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할 것이죠. 저는 김항식 연구소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대 합격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처음에는 단지 교대 합격이라는 목표만 생각했었지만 특강을 들으면서 교사의 마인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저만의 교사상과 비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단지 교사라는 직업의 혜택만 보고 교대에 지원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교사라는 직분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깨닫게 해준 김항식 연구소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훌륭한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지금 교사가 돼 있을 텐데 진주교대 합격하고 나서 연구소에 보내온 이 합격수기를 지금 다시 본다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배수민 학생 지금도 창 연습하고 계시나요?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 배수민 선생님의 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늘 창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배수민 선생님 혹시 만나게 되면 창 방송으로 들려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